반갑습니다. 진격의 임용 후기자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시 선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임업직불제 교육 참석차 왔습니다. 임업직불제란 것은 2019년도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업 경영처에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임업을 경영하는 경영상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임업 직불금이 나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 교육을 듣고 임업 직불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임업인으로서 임업을 해나가면서 임업 직불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업 직불제가 이렇게 시행되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 및 교육하는 그런 자리고요. 나중에 이제 직불제 신청하실 때도 이 교육 비서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육 받으신다고 다 직불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도움이 되시니까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교육사업실장 지동훈입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임업,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 교육을 이수하시지 않을 경우 감액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의 영혼을 담아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본 교육을 통해서 임업직불제의 개념, 그리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방법, 그리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제출 서류 등에 대한 교육,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자세히 받으시고 꼭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임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 교육은 총 6개 주제로 되어 있으며 임업살림의 공익적 기능, 임업살림 직불제의 개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의무준수사항, 부정수급으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임업살림의 공익적 기능입니다. 살림법 하위법령에 입법 예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업, 살림의 공익직접지불제란 지속적인 살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임업직불제의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살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살림은 약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428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인가소득은 20년 기준 3,700만 원으로 농가의 약 89%, 어가의 70% 수준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살림 경영의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업과 수산업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업 분야에서의 도입도 시급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업직불제의 시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가 포함되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가 시행되었지만 직불제의 대상을 특정하기 힘들고 관리 또한 어렵다는 지적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임업인, 학회 등의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 10월 5일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0월 9일 법사위 그리고 2021년 10월 11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2021년 11월 30일 법률이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임업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산림 그리고 임업 경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산림, 임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며 산림, 임업의 생태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은 임업직불제의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촌산주 원칙 실현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으로 소유에 제한이 있지만 산지는 임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산지를 소유할 수 있어 부재산주가 부당 수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거주자가 자격 요건만 갖추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적 시군부 거주자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직불금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부재산주는 강화된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산지 쪼개기 방지입니다. 임업 직불금의 대상 산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양수, 즉 매매, 임차할 경우 부정수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불금 산지의 일부를 양수, 임차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분할, 양도나 양수 어느 한쪽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어 쪼개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제외된 산지를 2년 이상 계속 경영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여기서 소규모 인가 직불금은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또는 직계 좀 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분할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일시적인 채취행위입니다. 인위적인 재배, 관리 행위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므로 제외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파종, 식재, 종균 적정 없이 생산하는 모든 채취업이 제외되며 그 대상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관상 산림 식물류, 그리고 그 밖의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목 부산물류인 수목의 잎, 껍질, 뿌리 등은 파종, 식재, 종균 접종하여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약적인 재배 관리가 수반되는 일부 품목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송이상 가꾸기 등 집약적인 재배 관리하는 송이, 그리고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 죽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임업직불제의 주요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업, 농업, 수산업의
공익직불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선택형은 친환경 농업, 친환경 안전축산, 경관보전, 그리고 농활용, 즉 이모작으로 나누어집니다. 수산업의 공익직불제는 친환경 수산, 수산자원 보호, 경양이양, 조건분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임업의 공익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되고, 임산물 생산업은 소규모 임가와 면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의 구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 산림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되며, 직불금 대상이면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산지입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공익기능에 기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인가 내 구성원의 면적,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 가능하며, 면적 직불금의 경우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중 소규모 임가 직불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장기, 저수익성 소득 보전 및 공익가치 창출에 대한 직불금으로 3헥타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럼 임업, 산림 직불제 중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산물 생산업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중 소규모 임가 직불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소규모 산지를 경영하는 영세 임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면적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임가 범위는 가구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0.1헥타에서 0.5헥타 산지를 경영하는 소규모 임가로서 이 중 법인은 제외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임가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달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첫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 그리고 미혼인 만 19세 미만 직계 비속, 마지막으로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중 면적 직불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면적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 단가는 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0.1헥타에서 2헥타인 1구간은 헥타당 94만원, 2구간은 2에서 6헥타로서 헥타당 82만원, 3구간은 6에서 30헥타로서 헥타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지금 예시에 10헥타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게 되면 1구간인 2헥타까지 94만원 단가가 적용이 되고, 2구간인 6헥타까지는 82만원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후 10헥타는 3구간 70만원 단가를 적용하여 총 796만원의 면적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상환 면적은
임업이 최대 30헥타, 농업법이 최대 50헥타이고 임가의 2인 이상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 최대 60헥타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이 단가는 임업직불제법 행정예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육림업 직불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업이란 말 그대로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뜻합니다. 육림업 직불금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장기, 저수익성 소득 보전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지급 단가는 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10헥타까지는 1구간으로서 헥타당 62만원, 2구간은 10에서 20헥타로서 헥타당 47만원, 3구간은 20에서 30헥타로 헥타당 32만원을 지급합니다. 보시는 지급 예시의 30헥타를 보면 1구간인 10헥타까지는 62만원의 단가가 적용되고 2구간인 20헥타까지는 47만원의 단가가 적용되며 이후 3구간인 30헥타까지는 32만원 단가를 적용하여 총 1,410만원의 육림업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상한 면적은 임업인 최대 30헥타, 농업법인 최대 50헥타이고 임가의 2인 이상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최대 60헥타까지 적용됩니다. 이 지급 단가는 임산물 생산업 면적 직불금과 같이 임업 직불제법 행정예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의 개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위문명의 입법 예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조건입니다.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및 지급 대상자를 말하고 의무 준수사항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 및 산림에서의 의무활동을 말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임업직불제의 2022년 10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말합니다. 임업직불금은 농업직불금과 중복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은 동일 토지에 대해서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고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 중복이 가능합니다. 화물표 및 표와 같이 임업 분야 소규모 인가 직불금은 다른 공익직불금과 전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고 농업 분야 면적 직불금과 임업 분야 면적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을 합산했을 때 임업인의 경우 최대 30헥타,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50헥타의 상한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임업 분야 육림업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중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의 공통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 대상 산지는 공통적으로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입니다. 지급 대상 산지는 등록 신청 직전연도 1년 이상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을 종사하고 직전연도 연간 90일 이상 종사, 임산물 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임산물 연간 판매 금액이 4,50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연간 90 이상 종사에 대한 증빙은 스마트 수기 영리인지 작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며 임업활동 또는 산림보호활동, 임업기자의 구입, 경영계획 수립 등 임업, 산림에서의 모든 활동이 인정되니 수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업 중 소규모 인가 직불금 범위입니다. 소규모 인가의 범위는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어 0.1헥타에서 0.5헥타 산지를 경영하며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부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인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나 미혼인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가 3년 이내인 자 등 세 가지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부상 세대가 달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인가 직불금 지급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산지 면적 합이 0.5헥타 이하이며 인가 구성원의 소유산지 면적 합이 1.5헥타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란 인가 구성원 중 직불금 신청자 1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간 농촌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촌은 읍, 면과 농촌 지역으로 분리된 동지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각각 농해소득이 2천만 원 미만, 인가 구성 농해소득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가 구성원이란 주민등록부상 세대를 같이 하는 구성원이며 임업인과 비임업인 모두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시설 재배역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다섯 번째로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 및 인가 구성원이 등록 신청 직전 연도에 소규모 인가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가 중 지급 대상자 1인에게만 소규모 인가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인가 직불금 지급 불가 예시입니다. 보시는 사회 1은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 단지는 0.3헥타이고 인가 구성원의 소유산지가 2헥타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인가 구성원 소유산지 면적의 합이 1.5헥타를 초과하여 소규모 인가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회 2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인 비임업인 자녀의 연봉이 5천만 원의 경우인데 소규모 인가 직불금 지급 요건 중 인가 구성원 농해소득 합이 4,500만 원을 초과하여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 3은 소규모 인가 직불금 등록 신청 직전 연도에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지급받은 배우자가 소규모 인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직전 연도에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인가 구성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이므로 소규모 인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인가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건이 된다면 면적 직불금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중 면적 직불금입니다. 면적 직불금은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에서 30헥타의 산지 면적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며 지급 대상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면적 시군구에 농촌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5에서 50헥타 산지 면적에서 임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A, B, C, E 지역에 산지가 있고
F 농촌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D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업이 주업으로 충족된다면 지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업 주업 기준입니다. 주업의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나 판매, 경영 투입비 등 세 가지 기준 중 한 개 이상 충족하면 면적 직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지급 대상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입니다. 지급 단가는 3개 구간으로 되어 있고 단가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예시의 10헥타 기준으로 산출가로 되면 1구간이 2헥타까지 94만원 단가가 적용되고 2구간 4헥타까지 82만원 단가가 적용, 이후 4헥타는 3구간이 70만원 단가를 적용하여 총 796만원의 면적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상한 면적은 임업인 최대 30헥타, 농업법인 최대 50헥타이고 임가에 2인 이상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최대 60헥타까지 적용됩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업 지급 제외 산지입니다. 소규모 임가와 면적 직불금 공통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산지에 대해서는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이 중 우측 4개 지역의 산지는 임업 직불금 등록 신청 직접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로 인정됩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업 지급 제외 대상자입니다. 직불금 신청 직접 연도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이 있거나 신청 직접 연도의 농업 면적 직불금 지급 면적과 임산물 생산업 면적 직불금 지급 면적의 합이 30헥타 초과하는 자,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리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물 생산업 지급 제외 사항에는 그 지급 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나 임차, 사용차하거나 분할적으로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 인정됩니다. 다음은 육림업 지급 대상 산지입니다.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또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개혁제에 등록된 산지입니다. 육림업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이 신청 직전 연도 10년 이내 조립 및 숙각구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에서 30헥타 산지이고 대상 산지를 소유 또는 임목 등기하여 육림업의 직전 연도 1년간 90일 이상 종사 그리고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 또 산지 소재나 연접 시군구 농촌에 거주하는 등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육림업 직불금 또한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거주해야만 하지만 임업이 주업으로 충족된다면 지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업 주업 기준입니다. 육림업 주업의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주소지와 동일 시, 군 또는 연접 시군에서 30헥타 이상 경영하는 경우이고 농업법인의 경우 300헥타 이상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하나의 주된 산지, 시, 군과 연접 시군까지 100헥타 이상 경영하고 목재 판매액이 연 1,600만원 또는 경영 투입비 연 800만원, 해당 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하는 등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주업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2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 육림업 지급 단가입니다. 육림업 직불금의 지급 단가 또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급 단가는 3개 구간으로 되어 있고 육림업 직불금 단가 또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업 직불금은 구간별 10헥타씩 면적이 구분되어 있으며 지금 예시의 30헥타를 보면 1구간 10헥타까지 62만원 단가가 적용되고 2구간 10헥타까지 47만원의 단가가 적용되고 이후 3구간 10헥타는 32만원 단가를 적용하여 총 1,410만원의 육림업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지급 상한 면적은 임업인 최대 30헥타, 농업법인 최대 50헥타이고 임가의 2인 이상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최대 60헥타까지 적용됩니다. 다음은 육림업 지급 제외 산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 휴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의 산지에 대해서는 육림업 지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육림업 지급 제외 사항입니다. 지급 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의 경우 육림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 절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서 배부, 사전 준비, 신청 및 접수, 신청 내용 확인 및 접수증 발급, 신청 내용 조사, 지급 대상자 확정, 의견 청취, 지급 금액 확정, 공익 직불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 직불금 신청 절차별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공익 직불금 등록 신청서의 배부는 각 지역의 읍면동에서 이장이나 임업인에게 각종 참고 자료와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받으신 후에는 원활한 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자신이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의 실경작 산지 면적과 주소, 신청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현행화시켜야 합니다. 임차 임업인 중에서 임대차 기간이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임업 직불금 신청자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법 권한 점유 또는 사용 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로는 임대차 및 사용 대차 계약서와 해당 필지의 직전 연도 세금 납부 내역서, 경작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종중산지의 경우 공증된 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중 소규모 임가 직불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도 증명서류로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모두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배우자 및 미혼 가족은 등록신청서에 모두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를 다 하신 후에는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등록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읍면동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지역은 매년 2월 이후 신청 임야가 가장 넓은 소재지에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고 혹여나 신청서를 배부받지 못한 임업인은 가장 넓은 임야 소재지의 읍면동에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시 등록신청자와 수령자가 같아야 하므로 신청자는 등록신청 시 꼭 본인의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공익직불금의 신청은 신청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임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장이나 통장의 협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직불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접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게 되면 읍, 면, 동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등록사항과 의무준사항 이행 등에 대해 서면이나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조사 등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끝난 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면 읍, 면, 동에서는 지급 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산림청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각 시도와 시군구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시, 군, 구에서는 농업의 종합소득이나 지급 대상 면적 미만 등으로 등록 거부된 자나 준수사항 부적격으로 감액 대상인 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자료 제출 등으로 지급 대상자의 요건에 충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정보를 수정하여 구제하는 등 노력하지만 준수사항 부적격자에게는 다소 엄격하게 감액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지급 대상 산지 소재지 기준 시, 군, 구 단위로 지급 금액을 산정하여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군, 구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때 임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임업 공익직불로 표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공익직불금 신청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에 공익직불금 신청 시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지급 대상 산지임을 증명하기 위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내에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신청자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일이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번호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산지가 국유림이나 공유림일 경우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또는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와 대부 계약서 당사자와 상의하더라도 동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속한 세대원이나 임업 경영을 같이 종사하며 임가 구성원이 산지를 분할한 것이 아닐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그 산지가 사유림일 경우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서류, 해당 필지에 대한 등록 신청, 직전 연도의 세금 납부 내역서 또는 납부 영수증,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산지가 종중산지일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합의가 공증된 회의록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사유림의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확인서에는 개인정보 작성과 신청자의 서명, 읍, 면, 동의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임가 직불금 신청자는 임가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증명서류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승계 대상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의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 신청 직전 연도 공익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서와 1년 이상 공익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산지 소재지가 같은 시, 군, 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없는 신규 대상자 및 관내 경작자는 경영산지 면적 또는 판매 금액, 경영 투입 비용 등 주업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산지 면적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600만 원 이상의 증명을 위해선 영수증이나 납품 확인서, 입금 내역, 거래 내역서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농자재 및 임산물, 종자, 육묘 등 구입, 인건비 등의 연간 경영 투입 비용 800만 원 이상의 증명을 위해 영수증, 거래 내역서, 입금 내역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적 직불금의 경우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30헥타 이상 경영할 경우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른 조건의 경우 해당 산지에서 연 90일 이상 육림업 종사, 연간 목재 판매 금액 1,6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 투입 비용 80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년도 임업직불 등록자의 신청 산지 면적 합이 직전 연도 신청 면적 합보다 적은 경우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먼저 직전 연도 지급 대상 산지의 매매 계약 등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등기부 등본과 인하대장, 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 필지,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지급 대상 산지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증명서류로 제출돼야 합니다. 산지 전용 등으로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산지 전용 관련 자료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 계약서를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증명이 필요한 사항은 임업경영체 시스템 반영에 따라 자동 검증되는 사항이 있으며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정보 추가 등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익직불금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잘 숙지하시어 신청이 누락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먼저 의무 준수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총 13개가 있으며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비료의 보관 준수,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 의무 준수, 하천수의 사용관리 준수, 지하수 개발 이용 준수, 퇴비 및 액비에 관한 준수, 생태계 교란생물 수입 등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신고, 폐기물 적정관리 준수, 농업 경영 정보의 변경 사항의 변경 등록, 지급 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 기록 작성, 보관,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 협회, 단체 또는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업은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임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배용량의 안전기준 적합, 출하 제한 및 임산물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 처리 조치 준수 등 3개의 개별사항이 있고, 육림업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임목의 유지 등 2개의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준수사항 중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입니다. 이는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 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산림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정화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입니다. 매년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산림청 등이 주관하는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이 교육은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그리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 등의 준수 사항, 그리고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료 적정 보관 관리입니다. 구입한 비료는 사용 전후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토양이나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때 비료의 유출, 방치, 매립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방지를 하셔야 하고 구분, 밀폐된 공간에 비료 보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약,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 의무의 준수입니다. 하천, 저수지, 농업용 수로 등 공공수역의 농약 및 가축 분뇨를 버리거나 유출, 방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남은 농약은 폐농약 수거함에 버려줘야 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으로서도 환경오염에 방지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째, 하천의 사용, 관리 준수입니다.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전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때 허가를 받은 뒤에도 하루 약 8,000톤 이상 농업용수를 사용할 경우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관할 홍수통제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6번째, 지하수 개발 이용 준수입니다. 지하수 개발 시 시, 군, 구의 허가 등을 받고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 후에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및 토지의 원상 복구 등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7번째, 퇴비, 액비에 관한 준수입니다. 액비를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고 살포한 액비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퇴비, 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 사용 및 액비 살포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음 8번째, 생태교란생물의 수입 등 금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 연구, 교육용 등 허가 및 승인의 경우에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생물을 수입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사항입니다. 식물방역법 제30조의 2에 따라 산지 및 그 주변에 규제 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 군, 구, 산림과 병해충 담당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10번째,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입니다. 영농 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지급 대상 산지 및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 영농 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을 산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시, 군, 구는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 수내 회수처 등을 운영하여
수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정수급을 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여 주변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을 알게 된다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피해를 보는 임업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정수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임업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의 유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그리고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를 양도, 임대, 사용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그리고 지급대상 산지 등에서 임업 종사 여부 또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등의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는 하지 않고 해당 산지분에 한하여 임업직불금을 전부 미지급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정등록 및 수급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행정처분은 부정수급 종류에 따라 부당 이득금 환수, 제재 부과금 및 가상금 부과, 등록 제한 등 3가지가 적용됩니다. 먼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지급받은 임업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게 되며 제재 부과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5배가 적용됩니다. 등록 제한은 신청만 했을 경우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5년간,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3년간 적용되고 수령을 했을 시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8년,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5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분할 등을 하여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도 지급받은 임업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제재 부과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3배이며 등록 제한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구분 없이 3년이 적용됩니다. 지급 대상자 요건 중 임업종사 여부 등을 미충족했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임업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게 되며 임업의 주업 여부 등을 미충족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해당 산지분에 대해서만 환수를 받고 제재 부과금과 등록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은 부정등록 및 수급 시 형사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부정수급을 할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임업직불금 신청자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이나 변경 등록 신청, 신고를 한 자가 해당됩니다. 형사처벌은 임업직불금 신청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담당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담당자는 임업직불금 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해진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임업직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의 의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임업직불제법에 대한 형사처벌도 있습니다만 같은 임업인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등록 기준, 의무사항 등 점검을 위한 조사, 수거, 열람 등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록 또는 준수사항 관련 서류 등을 보관, 비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3차 위반까지 적용되며 조사 등에 대한 거부나 방해, 기피하는 행위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등록 또는 준수사항 관련 서류의 보관, 미비치 등의 행위는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관 및 비치해야 할 서류는 발급받은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임야 대상 용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영수증 등이 있으며 서류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 및 비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처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업인 A씨는 2022년 공익직불금을 총 7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중에서 비산지에 대해 거짓으로 면적직불금 1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면 A가 받는 처벌은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으로 수령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수령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금액을 포함한 700만 원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제재 부과금은 부정수급 금액 100만 원의 5배인 500만 원을 징수해야 되고 5년간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이 적용되어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정수급 예시를 보시면 임업인 C씨는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산지를 분할한 경우입니다. 임업인 C씨는 2022년 공익직불금을 총 4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중에서 D산지에 대해 거짓으로 산지를 분할하여 면적직불금 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면 C가 받는 처벌 또한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짓으로 수령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수령하였기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금액을 포함한 400만 원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재 부과금은 부정수급 금액 200만 원의 3배인 600만 원을 징수해야 되고 3년간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이 적용되어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2가지 예시를 보시면서 이 임업직불금은 임업인들을 위한 제도로서 어렵게 시작하였던 제도입니다. 한데 본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선의의 임업인들의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또한 본인에게도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의 금액적 손실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수급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조사 및 단속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단속을 위해 부정수령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번호는 1644-8778입니다. 그리고
시, 군, 구의 교차 점검, 산청 및 시군구 등의 합동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청 및 시군구에서는 이장이나 통장,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등 감시 및 지도,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할 경우 산림청이나 시군구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에 따라 미지급 금액의 30%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부정수급 신고자 중에서 같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나 사전 공개되거나 조사 중인 건을 신고한 자, 공익직불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인을 위한 이 제도, 이것을 건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알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또는 산림청 등에 신고를 하시면서 건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 설명드린 부정수급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크고 몇 배의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임업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임업 및 상인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